그래도 어머니가 저희 가게 사정 잘 아시고 음식도 잘 하시니까 부탁드리는 거예요. 번거롭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러게, 네 성격이 일주일 넘게 가게 비운다는 거 듣고 이상하다 싶긴 했다. 너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갈까봐 그렇게 걱정이냐? 아이고, 이래서 신혼여행은 제대로 다녀올 수 있는 건가 모르겠네. 그래서 늙은 애미까지 불러내고 말이야.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어머니가 봐주신다니 마음 놓고 가는 거죠.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비행기 타서도 계속 가게 걱정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살아온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네 덕에 호강하며 사는데 내가 이런 걸 고생이라 할 수 있겠니? 아무튼 가게는 내가 잘 볼 테니까 너는 더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라. 도저히 그냥 가게를 비울 수 없던 저는 결국 어머니에게 가게를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가게를 막 시작할 때 메뉴나 레시피들을 봐주셨던 게 저희 어머니셨고, 제가 하도 가게 얘기를 자주 하다 보니 어머니도 저희 가게 사정을 잘 아시는 편이셨거든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저 대신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지내시며 가게를 봐주기로 하셨어요. 나이든 어머니에게 이런 부탁까지 하는 제가 불효자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는 정말 마음 놓고 여행을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께 당부를 드리며 저는 공항에 도착해 아내와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까진 유난스러울 만큼 걱정을 했으면서도 막상 공항에 도착하니 설레이기 시작했어요. 저로서는 첫 해외여행이었던 탓에 공항에 와본 일도 없었거든요. 그에 비해 유학 생활을 오래 했다는 아내는 공항이 익숙한 듯 여기저길 자유롭게 다니며 바빠 보였죠. 이왕 가는 신혼여행, 그동안 못 쓴 돈이라도 제대로 써보자며 비싼 표를 끄는 덕분에 저희는 거기서 제공하는 라운지에서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우와, 이게 다 뭐야? 여기 완전히 뷔페잖아. 근데 이게 정말 다 공짜라고? 아이, 자기는? 자꾸 비행기 안 타본 티 낼래? 비즈니스 클래스 타면 이 정도는 다 기본이야. 퍼스트 끊어달라고 했으면 아주 눈 뒤집어졌겠네. 우와, 역시 돈이 좋긴 좋구나. 난 공항에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어. 여행 가기도 전부터 완전히 호강하네. 이래서 사람들이 다들 돈 벌어서 여행 가는 거구나. 그래, 그동안 당신만 모르고 살았던 세상이 바로 이런 거라고. 어때? 너무 좋지?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는 제가 라운지가 뭔지, 비즈니스가 뭔지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처음이라는 제가 촌스러워 보이는지 아내는 면박을 줬지만 그래도 저는 즐거웠습니다. 결혼을 하니 신혼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고 아내와 함께 이런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잠시나마 걱정을 뒤로 한 채 여행의 설레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라운지에서 안마의자도 써보고 뷔페도 먹으며 여유를 부리고 있는 차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나 잠깐 어머니랑 통화 좀 하고 올게. 어머니가 집에 도착하셨나? 알았어, 얼른 받고 와. 저는 식사가 끝났지만 천천히 먹는 아내는 아직 식사 중이라 앞에서 통화를 하기가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통화만 하고 오겠다며 라운지 밖으로 나갔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마음이 급하신 건지 나가는 잠깐 사이에 전화가 끊어졌다가 몇 번이나 다시 걸려왔어요. 가게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걱정하며 전화를 받으니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성훈아, 너 어디니? 벌써 비행기 탄 거니? 안 탔으면 얼른 내려. 너 혼자만 내려, 얼른. 어머니, 왜 그러세요? 가게에 벌써 무슨 일 생겼어요? 지금 가게 걱정할 때가 아니야. 너 어디냐니까 그래? 비행기 탔으면 얼른 너만 내리라니까. 내리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저희 아직 비행기 안 탔어요.
근데 내리려면 같이 내려야지. 왜 자꾸 저 혼자만 내리라고 그러세요? 정말 가게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저 지금 가봐야 해요?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성훈아, 그럼 지금 공항 앞으로 좀 나와라, 응? 다급하게 저를 재촉하시던 어머니께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어머니 설마 공항까지 오신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지. 만나면 다 말해줄 테니까 일단은 그냥 좀 나와. 혹시나 미희 데리고 오지 말고 너 혼자.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예? 미희를 두고 오라고요? 아니 뭐 지금 미희 혼자 밥 먹고 있긴 한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더 묻지 말고 그냥 엄마 말 들어. 엄마 지금 공항 거의 다 왔으니까 앞에서 만나자. 그렇게 공항 입구로 나가보니 정말로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운전도 못하시는 분이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셨고 대체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건지 저는 이상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점점 가까워져 가니 어머니가 뭔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날이 추운 때도 아니었는데 몸을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마치 뭐가 무서워 견딜 수 없다는 듯 말이죠. 과부 생활 수십 년간 별별 꼴을 다 보셔서 그런지 보통 분들보다도 심장이 튼튼하신 분이 그렇게까지 떠는 모습은 아들인 저도 처음이었네요. 어머니,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셨어요?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해주시니 더 무섭잖아요.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나는 혹시 네가 벌써 비행기를 탔을까봐 얼마나 겁이 나던지. 여기까지 오는 길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 뭐니. 여행 가는 아들이 잘못될 일이 뭐가 있어요. 왜 그러세요 정말. 뭐 안 좋은 꿈이라도 꾸셨어요? 나도 차라리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어쩌자고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구나. 어머니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정신없어 보이셨습니다.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시고 자꾸만 제가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말만 하고 계셨죠. 그래서 더 의아해하며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 뒤로 웬 남자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남자가 저를 붙잡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여자 어딨어요? 그냥 지금 어딨냐고? 뭡니까?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 여자가 누군데요? 당신이랑 같이 있던 그 여자! 당신 와이프 말이에요! 귀청이 터질 듯 소리를 지르며 한 여자를 찾던 남자의 행동에 저는 처음에는 그 남자가 미치광이인 줄만 알았습니다. 공항 근처에도 노숙자가 많다 그러더니 이 사람도 그런 이상한 사람인가 싶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제 아내를 찾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역시 그 남자에게 동조하며 제 아내에 대해 묻고 계셨고요. 그래, 어딨니 미희? 걔 지금 어딨어? 왜 그러세요 다들? 어머니, 지금 이 남자랑 아는 사이세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이라도 해주셔야지. 당황스럽게 왜들 이러세요? 저는 어머니가 그 이상한 남자에게 협박이라도 당하는 건지 해코지를 당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요즘에는 보이스피싱도 많고 사기꾼들도 워낙 많으니 그런 건가 싶었거든요. 심지어 어머니 말로는 그 남자가 저희 집을 찾아와 어머니를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수상했어요. 누구길래 남의 집을 찾아와 남의 어머니를 끌고 왔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을 부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런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아니야 성훈아, 이분은 너 도와주러 오신 분이야. 도와주러 왔다뇨? 아무리 봐도 이상한 사람 같은데 뭘 도와준다고 이러는 거예요? 당신 그 여자랑 여행 가면 목숨 잃을지도 몰라요. 난 그거 막으려고 달려온 거고. 내가 잠시 흥분해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근데 난 정말 그쪽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 여자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여잔지 당신은 모릅니다. 예? 지금
제 아내를 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당신은 누군데 남의 아내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까? 난 그 여자 남편이에요. 이미희 그 여자 남편이라고요. 그래 성훈아, 이분이 미희 남편이시래. 안 그래도 내가 오면서 다 확인했다. 미희 걔랑 같이 찍은 결혼 사진이며 같이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까지 다 있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아니, 남편이라니? 미희 남편은 난데 미희한테 무슨 남편이 또 있어요? 미희나 나나 늦게까지 결혼 못하고 초혼인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더라. 애초에 이 둘이 이혼도 안 했다는데. 너 미희 걔랑 혼인신고는 하긴 했니? 그제서야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시는 대로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었거든요. 원래 혼인신고야 늦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이 낳을 쯤에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 저도 별 신경 쓰고 있진 않았거든요. 저희는 결혼식도 급하게 올렸고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던 탓에 혼인신고 같은 건 생각할 틈도 없었고, 아내가 혼인신고만큼은 의미 있는 날에 하고 싶다고 하기에 나중에 날짜 맞춰서 할 생각으로 뒤로 미루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아내가 이미 혼인신고 되어 있다니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 안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미희가 유부녀라뇨. 그건 말도 안 돼요.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까운 구청에 가서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그 여자 아직 내 배우자로 호적에 올려 있으니까. 무슨 핑계를 대서 혼인신고를 미뤘는진 모르겠지만 그 여자 처음부터 혼인신고할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전에 신혼여행부터 가려고 했겠죠. 아니 그건 저희가 일정이 안 맞아서 그랬던 거예요. 혼인신고는 의미 있는 날 하려고 미뤄뒀던 거고요. 당신 대체 뭔데 남의 아내를 음해하는 거예요? 제 아내의 전 남편, 아니 현 남편이라는 남자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저는 그 사람이 제 아내를 음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전 남친이거나 결혼을 약속한 사이일진 모른다 생각했지만 설마 제 아내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재혼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결혼한 아내를 두고 처음 보는 낯설고 이상한 남자의 말을 믿는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믿으려 했지만 그 남자는 제가 아내에게 속고 있는 거라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그 여자한테 제대로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는 신혼여행 하와이로 가기로 했죠? 이래저래 사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하와이로 가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행 일정은 바쁜 남편 배려한다면서 전부 그 여자가 짰을 거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나도 그렇게 하와이로 신혼여행 갔으니까. 월급쟁이 내 형편에 하와이를 어떻게 가겠느냐고 말렸는데도 그 여잔 끝까지 하와이를 고집했어요. 그리고 하와이로 가서 자꾸 사건 사고를 일으켰죠. 저와 비슷한 상황을 얘기하던 남자는 끝까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제 속을 알았는지 제게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차마 두 눈 뜨고 못 볼 광경을 보게 됐고 그제서야 제 상황을 단번에 인지하게 됐죠. 아무래도 이걸 먼저 보여줘야 내 말을 믿을 것 같네요. 그 남자가 한쪽 바지를 들어 올리자 그곳엔 다리 대신 얇은 의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무릎 밑으로 휑한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다 다리를 잃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었죠. 어때요? 끔찍하죠? 아마 보통 사람은 평생 가도 보기 힘들 광경일 겁니다. 나만 해도 내가 의족을 차고 다니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 근데 내가 어쩌다 이 꼴 됐는지 말해줄까요? 바로 그 여자랑 떠난 하와이 신혼여행에서였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것저것 다 해봐야 한다고 하더니 하기 싫다는 사람을 떠밀어서 위험한 짓을 시키더라고요. 수영도 못하는 사람들어 스노우쿨링 하라고 하질 않나. 고소공포증이 있다는데 패러글라이딩을 하라 그러고 그러다 같이 산악 오토바이를 타자 그러더라고요. 그게
미희가 일부러 그랬다는 겁니까? 설마 그럴 리가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그냥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평소에도 겁이 없긴 했으니 이런 게 하고 싶은가 보다 생각했죠. 근데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만 나를 위험에 내버려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수영도 못하는 나를 사람도 없는 깊은 곳으로 끌고 가서는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그 여자는 깔깔대며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날 바로 산악 오토바이를 타러 갔어요. 전날 물에서 죽을 뻔했던 탓에 쉬고 싶다는 저를 억지로 끌고 말이죠. 그렇게 타기 싫다는 사람을 계속 설득해서 같이 타자고 하더니 가보니까 예약된 차는 2대였어요. 자기도 운전해보고 싶다고 따로 타자고 끝까지 고집을 피웠어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 고집에 못 이겨 타기 싫은 산악 오토바이를 탔고 제가 그 여자 뒤를 쫓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자꾸 코스 아닌 곳으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뭘 잘 몰랐던 저는 아내라는 그 여자 믿고 따랐고 위험한 길을 달리던 중에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사고를 당한 남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너무 심각해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끔찍한 일을 당해 참담한 심정이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자기 아내를 의심하지도 이상한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그냥 운 나쁘게 벌어진 사고인 줄만 알았던 거죠. 그런데 사고가 나고 귀국을 하면서부터 아내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다리 잃고 직장까지 잃은 남편을 두고 외출과 외박이 잦아지더니 얼마 뒤에는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자기 책임은 전혀 없다는 듯 내 탓만 하더라고요. 내가 직장까지 잃고 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이혼만은 못한다면서 아내를 붙잡았고 그 후로 아내가 몇 번이나 제게 이혼 소송을 걸었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아내가 저와 이혼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다리를 다친 것 말고는 이혼에 책임이 없었거든요. 법원에서도 다친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건 너무하다 생각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느 날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내가 집을 나가고 난 뒤 아내를 찾아다니던 남자는 아내가 자신 앞으로 여러 보험들을 드러났던 것을 알게 됐답니다. 그게 딱 신혼여행을 떠나기 직전의 일이었던 거죠. 다리를 잃으며 크게 다친 남편 앞으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이 나왔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거죠. 그제서야 뭔가 이상함을 느낀 남자가 아내를 찾아다녔고 몇 년 만에 저희 신혼집을 알아내어 저희 집에 계셨던 어머니를 만났던 겁니다. 이제는 제 말 좀 믿으시겠어요? 그럼 지금 미희가 나랑 하와이를 가자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라고요? 혹시 그쪽 앞으로 여행자 보험 같은 건 가입된 거 없나 한번 확인해봐요. 여행자 보험은 가입도 쉽고 꼭 부부관계가 아니라도 보험금 탈 수 있으니까. 아까만 했어도 과한 비약이라며 믿지 못했을 저도 그 남자의 휑한 다리를 보고서는 도저히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잘 알고 지내던 보험 설계사에게 제 보험 내역을 확인하게 됐고 신혼여행 며칠 전 여행자 보험에 들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말씀하신 대로 여행자 보험에 들어져 있네요. 수령자는 아내분 성함인 이미희님 앞으로 되어 계시고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시나봐요. 근데 여행자 보험 치고는 보험금이 좀 세긴 하네요. 여행 가서 다칠 일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럼 여행 잘 다녀오세요. 그 남자 말대로 아내가 제 앞으로 여행자 보험을 들어놨던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 여행치고는 과할 만한 액수를 말이죠. 만약 제가 목숨을 잃는다면 수억이 나올 거라는 설계사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봐라.
이 사람 말이 전부 다 맞지? 너 그 애한테 속은 거야. 애초에 다른 남자랑 이혼도 안 한 애가 무슨 재혼을 한다고? 게다가 들어보니 해외 유학이니 뭐니 그런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나 보더라. 유학은 무슨,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지 부모랑 연 끊고 산 지도 오래였다는데 애초에 결혼정보회사에 올라있던 정보가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응? 그럼 우리가 다 속은 거라고요? 아니 어떻게 결혼정보회사에서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잘 사는 자식 그냥 혼자 살기 둘 것을.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바란다고 너를 이런 꼴을 만들었나 모르겠다.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는데 그 앞에서 누가 도리가 있겠어요? 그러니 결국 저는 다리 한쪽 잃고 이 꼴이 났겠죠. 그래도 그쪽은 무탈하니 다행 아닙니까? 아무튼 내가 그쪽 목숨 살린 줄만 아세요. 나도 한번 당해본 입장으로서 그쪽 모른 척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어디 있는지 좀 말해줘요. 그냥 잡아서 나도 이제 한 좀 풀게. 결국 저는 그 남자에게 아내의 위치를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령 그 남자의 말이 거짓이라 해도 경찰서에서 전부 밝혀질 일이었고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상황에서 저도 아내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결혼정보회사에서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따져 묻고 화를 내봤지만 자기들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결혼정보회사 말만 믿고 상대방을 믿을 텐데 거기서 만난 여자의 배경이 전부 거짓이었고 심지어 유부녀였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이러려고 비싼 회비 받아갔는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그래도 무슨 일 있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그 사람 아니었으면 너도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무슨 이런 일이 있나 황당하지만 목숨이라도 건진 게 어디냐.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다. 그런 사기꾼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던 우리 아들 잃었으면 애미가 어떻게 살았겠어. 애초에 결혼정보회사 거기 가입시킨 것도 나였는데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구나. 전부 이 엄마 탓이다. 미안하다 우리 아들. 망연자실해하는 저를 보며 어머니는 더 괴로워하시며 자책하셨습니다. 그래도 목숨만은 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머니 탓이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탓도 제 탓도 아닌 일인데 왜 저희만 힘들어야 할까 싶었죠. 책임지지 않는 결혼정보회사와 남자 등쳐먹으려고 작정한 그 여자가 제대로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공항에서 붙잡힌 여자는 그대로 경찰서로 직행이 됐고 그 후 구속수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습니다. 보통은 구속수사까지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경찰들이 보기에도 그 여자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았던 거겠죠. 같이 사는 남편을 신혼여행지에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 끔찍한 짓을 똑같이 반복하려 했던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구속수사를 받던 여자는 결국 전 남편을 해하려던 상해죄와 살인미수죄, 그리고 제게 벌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예상했던 형량보다 한참 못 미쳐 아쉬웠는데도 그 여자는 형이 과하다 싶은지 감옥에서 제게 편지를 써 보내더라고요. 자기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끝까지 거짓말과 변명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더러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그 여자의 뻔뻔함에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남다른 생각을 가진 좋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 가면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소름 끼쳤습니다.
사람이 작정하고 상대를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정말 무기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번 일로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사기꾼에게 속아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더 속상한 건 그런 여자에게 마음을 내줬다는 것입니다. 늦게나마 좋은 인연을 찾아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싶었던 게 그리 큰 욕심이었을까요? 이런 일을 겪으니 이제는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세상엔 좋은 사람만큼이나 악한 사람도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살다 보면 볕들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 아픔도 이겨내야겠죠.